안녕하세요. 저 MX 사업부 시큐리티 팀의 박혜원입니다. 저랑 조정일 프로님은 오늘 저희 MX랑 SR에서 현재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낙스매트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사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그 회사에서 며칠 전에 그 설문조사 메일이 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메일 제목에 있는 키워드가 오늘 발표를 시작하는데 딱 어울리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초연결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초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람과 사람, 또 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들이 모두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동작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새로운 개념처럼 요새 막 기사에서 되게 뭐 초연결, 초개인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저희 뭐 80년대 말부터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논문 쓰던 시절까지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개념과 똑같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근데 그 옛날 시절에는 이 유비쿼터스나 초연결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현실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23년을 생각해보면 뭐 제 팔에 지금 끼고 있는 워치도 그렇고 뭐 귀에 항상 뭐 모두들 끼고 다니시는 무선 이어폰이나 심지어 뭐 맨날 들고 다니시는 노트북 또 거기서 더해서는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게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초연결 사회이고 유비쿼터스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제조사나 뭐 플랫폼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되게 그 기기 간의 연결 경험에 이제 포커싱하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쓰는 워딩들이 이제 뭐 continuity, 또 뭐 connectivity, 그리고 뭐 seamless, 예를 들어 뭐 better together,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그 마케팅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삼성은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태생적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이제 뭐 회사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모바일이나 뭐 PC, 또 웨어러블, 이런 거에 대한 연결 경험들을 굉장히 이제 좀 포커싱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뭐 세탁기,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런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 경험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초연결 사회의 환경을 제가 이제 뭐 사용자로서 누림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러면 이 보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는 사실 내 기기들이 막 연결되어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버튼 몇 번 누르면 내 기기들이 연결되고 내 정보들이 오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내 정보가 털린다든지 뭐 내 기기가 통제를 잃어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걸 뭔가 이제 해결하려고 내가 할수록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보안이라는 것의 숙명이 그렇다시피 이제 뭔가 내가 이걸 보안 조치를 결국은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야만 하고 또 혹은 더 많은 보안 조치를 위한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새로운 플랫폼을 기획을 할 때 이런 초연결 사회에서 이제 보안의 관점에서의 사용자의 불안과 불편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이 낙스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냥 지난 세월 동안 삼성이 이제 보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냥 간단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연대기표는 사실 올해 5월쯤에
삼성의 낙스가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 10주년이 되면서 이제 삼성에서 이제 기획 기사를 내면서 그동안에 삼성이 10년 동안 어떤 보안 활동을 해왔는지 뭐 이렇게 이게 기사를 낸 거였는데요. 뭐 이 내용을 제가 이게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낙스가 2013년에 처음 소개되고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도 탑재를 하고 또 보안에 대한 개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의 갤럭시 디바이스, 이 싱글 디바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희는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 모든 레벨에 있어서 이 낙스가 디바이스를 런타임 프로텍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싱글 디바이스만 놓고 보기에는 제가 앞에서 이제 초연결을 너무 오래 얘기를 했죠. 그 초연결 사회를 놓고 보면 이 싱글 디바이스만 놓고 이제 보안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좀 더 홀리스티컬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기가 싱글 디바이스, 그 안전한 싱글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연결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링크는 어디에 있는가? 또 그런 약한 링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자들의 연결된 기기들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낙스매트릭스를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플랫폼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each 싱글 디바이스들을 이제 사용자의 전체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낙스매트릭스는 크게 3개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트러스트 체인, 크레덴셜 싱크,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먼저 트러스트 체인은요. 이제 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기들을 하나의 신뢰 그룹으로 묶습니다. 저희는 이 그룹을 패브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브릭 안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블록체인은 각 기기들의 보안 상태나 인증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을 기반으로 이 각각 기기들에 대한 인증 정보를 상호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이 트러스트 체인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실내 기기 간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될 때 이 체인을 통해서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되고 안전한 상태에서만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레덴셜 싱크는 저희가 이제 싱글 디바이스에 대한 시큐리티도 보장을 하고 있고 이제 낙스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을 통해서 이제 채널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실내 그룹 내 기기들 사이에 중요한 정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암호화키라든지 혹은 뭐 인증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뭐 데이터 암복화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뭐 데이터 간에 이제 기기 간에 동기화를 한다거나 할 때 보다 안전하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크로스 플랫폼인데요. 이게 다양한 기기의 서비스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체인이나 크레덴셜 싱크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SDK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필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삼성 기기는 굉장히 다양한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TV나 뭐 가전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이나 타이젠 RT 기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웨어OS, 뭐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OS를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이 삼성 기기들을 최대한 낙스매트릭스가 품을 수 있도록 기반 OS를 확장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삼성의 에코시스템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오픈니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삼성 기기 간의 이코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오픈니스를 위한 검토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낙스매트릭스의 기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사실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아직 런칭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오픈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의 좀 지적 호기심을 많이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런칭되는 시점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낙스매트릭스를 지원하는 기기에서는 이제 낙스매트릭스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이 탑재가 되고요. 이 그 낙스매트릭스 서비스가 이제 패브릭 내에 기기를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기기들 사이에서 이제 트러스트 체인과 크레덴셜 싱크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뭐 기기 아래에 있는 로어 레이어에 있는 키스토어들이랑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윗단에서 낙스매트릭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배포하는 보안 SDK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여드렸던 이 기능들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SR 조정일 프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거라서요. 저는 이만 마이크를 조정일 프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리서치 조정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낙스매트릭스를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낙스매트릭스가 어떻게 기획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이런 낙스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낙스매트릭스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 필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트러스트 체인, 크레덴셜 싱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크레덴셜 싱크와 그리고 뒷장에서 트러스트 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덴셜 싱크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 E2E라고 많이 부르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기 간에만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데이터를 볼 수 없게 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MD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한 사용자가 많은 기기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TV도 가지고 있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폰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이 서버를 통해서 TV로 공유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헬스 데이터, 저희가 운동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TV의 헬스 서비스로 전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용자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데이터들이 서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크레덴셜 싱크라는 기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기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될 때에 서버에 전달하기 전에 기기 레벨에서 먼저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해서 다른 기기로 옮기고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수신받은 다른 TV 같은 기기가 그 기기 레벨에서 암호를 풀어서 평문으로 복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기 안에서만 유저 프라이빗한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기 레벨에서 안전한 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키를 트러스트한 기기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 영역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계를 했고요. 그걸 크레덴셜 싱크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러스트 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러스트 체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트러스트한 기기들 간에 수행되는 형성되는 트러스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휴대폰 그리고 패밀리 허브, TV, 로봇 청소기 이렇게 네 가지 기기가 있는데요. 이 낙스매트릭스가 없는 환경이었다면은 각 기기가 각각의 그런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공격들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휴대폰은 휴대폰의 프로텍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 공격을 막고요. 패밀리 허브는 패밀리 허브 자체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낙스매트릭스 트러스트 체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협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 대시보드를 예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휴대폰이 패밀리 허브의 상태를 확인을 해서 기능을 보안 상태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기 로봇 청소기가 TV의 보안 상태를 확인해서 대시보드에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안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삼성기기를 아마 더 많이 사시는 게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트러스트 체인은 이러한 것들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기가 낙스 매트릭스 트러스트 체인에 연결이 될 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체인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상호 인텔리전트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텔리전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기기가 탈취되었는지 아니면 수상한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기의 안전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블록체인은 이 밑에 저희가 도식으로 표현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immutable하고 두 번째는 distributed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decentralized 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블록체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블록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고 부르는 이런 데이터들의 리스트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블록이 새로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학적인 해시를 이용해서 블록을 새로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해시는 체인의 각각의 저희가 피어라고 부르는 노드들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런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내에 한두 피어를 탈취를 해서는 이 합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뮤터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블록의 리스트들은 모든 피어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하고요. 그리고 이 피어들 간의 합의는 어떤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피어들 간의 P2P 통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통제하는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주목을 해서 트러스트 체인을 블록체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블록체인은 저희가 낙스 매트릭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보시면 수많은 노드들이 피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블록체인이 유지되고 클라이언트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그런 그림이죠. 중간에 이제 달러 표시를 한 것은 아마 많이 아시죠? 그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피어 네트워크의 피어 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대신에 이 피어들은 초대받은 사용자만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빗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좀 성능이 빠른 그런 특징이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일반적인 형식의 블록체인은 저희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PC를 기반으로 한 PC를 상정으로 한 그런 네트워크를 상정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의 특징은 일단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그렇게 항상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 꺼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P2P 통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면 아마 배터리 문제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만의 특징적인 삼성 온디바이스 라이트웨이트 블록체인을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기기만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유되는 데이터들은 자신만의 아주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CPU와 메모리를 아주 작게 사용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새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P2P 통신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TV, 냉장고 이런 기기들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낙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을 저희가 실제 구현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아마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기에서 락스 매트릭스의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